안녕하십니까. 명쾌한마 구독자 여러분, 이주영 한의사입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성장 치료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무슨 가끔 이제 양의사분들 중에서는 무슨 성장 호르몬 주사 맞으면 되는 걸 갖다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장판 억제 주사도 있죠. 오히려 너무 빨리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원래 외소증에만 써야 되는 그런 치료들을 이제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억지로 억제시켜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인위적인 건 좋지 않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키성장을 위해서 하는 노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유를 먹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도 정말로 크고 싶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170 겨우 찍었습니다. 170 겨우 찍었고 다행히 40대 중반이 접어들었는데도 재보면 170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줄고 있지 않구나 라고 이제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유전 탓도 하고 환경 탓도 하고 여러 이제 탓 하시는 분들 많죠. 누구는 또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우유를 먹어서 컸어. 누구는 농구를 해서 컸어. 어느 집은 무슨 영양제를 먹어서 컸어. 이런 얘기 하면은 그거 신나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우리 애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시는데, 분명한 거는 결국에는 호르몬 문제거든요, 성장은. 그렇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야 되고 적재적소에서 잘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성장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거는 양방 한방 맨날 서로 싸우지만 공통적인 거는 잠을 잘 자야 되는 겁니다.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가장 활성화되는 시간이 언제예요? 11시에서 1시 사이예요. 근데 그 시간대 애들 뭐 합니까? 요새 잠 못 자죠. 그래서 진짜로 어떤 대국적인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좀 잠을 아껴서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게 아닌 아주 어린 나이에는 조금은 자유롭게 잠을 좀 충분히 재워주는 게 애들 성장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까요? 성장판이 자극되면서 성장으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나 뼈가 조직들이 움직여주면서 자극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 어릴 때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책가방 메고 그죠? 하루에 한 6교시 7교시 한다고 치면은 책도 한 6, 7권 공책까지 하면 좀 많죠. 그런 걸 갖다가 들고 도시락도 들고 그죠? 한 2, 30분 정도는 다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어떻습니까? 한 5분 거리도 다 셔틀 버스 타고 다니고 이렇게 차로 데려다 다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내내 공부한다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걷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대로 자극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도 돌이켜보면은 농구나 축구 이런 운동 같은 거는 좀 많이 좀 거리가 멀었던 케이스라 그런 걸 했었으면 조금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우유를 먹는다. 그죠? 우유에 대한 얘기가 많죠. 이게 분명히 영양이 부족하던 시절,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가끔가다 도시락 못 사오는 친구들이 아주 가끔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면은 정말로 밥도 못 먹어서 수도가에서 물로 배를 채웠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면은 좀 몸에서 더 잘 받고 덜 받고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우유가 분명히 우유의 단백질, 유단백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유지방, 분명히 아주 좋은 영양소의 공급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먹는 거가 넘치고 영양이 넘치고 당이 넘치는 시절에 우유에 유단백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거는 성장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콜레스테롤이 재료가 돼서 만들어지는, 호르몬들은 재료가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들이 당이 많게 되면요, 그걸 갖다가 처리하는데 사용되지 결국 호르몬으로 바뀌는 걸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유지방만 섭취를 하면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터라든가 치즈라든가 발효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유단백이 제거된 그런 부분들로 먹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 아이들한테는 사실상 우유를 통한 영양 섭취는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당이 넘치는 당을 또 넣는 거기 때문에 순환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순환이 된다는 거는 빨대로 물을 빨아 먹을 때 맑은 물이면 쉽게 빨리는데 버블티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끈적끈적한 미숫가루 같은 거, 그죠? 그런 것처럼 빨대에 낀 버블티 건더기처럼 성장을 좀 막아버리는 결과도 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던 무슨 치료를 하든 간에 치료를 하는데 자꾸 애가 자꾸 체기가 생기고 자꾸 이렇게 뭔가 소화가 평소에 안 되고, 그 치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소화가 평소에 안 되고 좀 식성이나 이런 게
식단 자체를 제대로 못하는 애다라고 한다면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한 소화기를 좋게 만드는 치료나 뭐 음식 조심이라든가 뭔가라도 식단을 완전히 하고 나서 같이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잘 먹고 잘 자도 결국에는 못 싸서 막히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그럼 당연히 막혀서 역류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장에 찬 가스들, 뭐 대장에 찬 가스들, 뭐 이런 부분들, 대장에서는 수분을 재흡수하고 소장에서는 미네랄 재흡수하는데 미네랄 흡수 통로가 차단이 되겠죠. 그러면은 키크라고 아무리 뭐 미네랄 영양제 같은 거 좋은 거 먹어도 소용없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당장의 음식부터 이제 어디가 막혀서 그런 건지 아닌지 만약에 도무지 감이 안 잡히신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 우리가 좀 뭐 나도 많이 안 먹었고 뭐 우리 뭐 아내도 뭐 많이 안 먹고 우리 애도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애가 우리보다 더 크게 좀 키우고 싶고 이러시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나도 내 아내도 조금 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살았고 그래서 이 소화기를 뚫고 나면 더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고 소화기를 좋게 만드는 식단 같은 걸 고민해보시고 그게 잘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병의원을 찾아서 그 부분을 좋게 만들면서 같이 겸사겸사 치료를 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180이 되는 그날까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뭐 제 조카도 187까지 키가 컸고요. 그 다음에 제 아들들도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